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최영경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3년 전에 결혼했어요. 저는 처음에 소심하고 조용한 남편을 매력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번이나 데이트를 거듭하다 보니 그의 섬세한 부드러움을 알게 되었고 점차 매력을 느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에서 차기 사장으로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도 결혼하면 시아버지 회사를 도울 계획이었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지금 회사에 불만이 없다면 그쪽에서 계속 일하도록 해. 나와 아들을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학창시절부터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이고 이곳에서의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눈치채고 배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현 사장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괜찮다면 나는 상관없어. 라며 남편도 저에게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시어머니만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시어머니는 제 회사가 시아버지 회사의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시어머니는 동종업계 회사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과 시아버지의 적이 되다니 말도 안 돼. 너는 며느리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실 시아버지 회사보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코딱지만한데도 말이죠. 제 말은 들어주지 않는 시어머니에 대해 최근에는 이해받기를 포기했어요. 시부모님과는 연말 연시나 추석 때만 만나기에 저 자신도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과 다름없이 다정했고 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운명을 크게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미터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무거운지 천천히 걷고 계셨어요. 어머님, 장 보셨어요?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인적이 드문 길이라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 잘 됐네. 고마워. 라고 말하며 차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차가 출발한 지 5분 정도 지나자 시어머니는 조수석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조금만 더 속도 낼 수 없어? 이렇게 느리게 가서 오늘 중에 집에 도착이나 하겠어? 좁은 골목길이라 평소보다 더 느리게 달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짜증 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차가 큰 길로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리 줘봐. 내가 하는 게 몇 배는 낫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잡고 있던 제 손을 치우고 갑자기 핸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렸어요.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제 말은 듣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계속 핸들을 만졌어요. 그때 중앙선을 넘어간 우리 차 바로 앞에 대형 트럭이 보였어요.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 쿵 하고 큰 충격이 느껴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눈을 떠보니 제 눈에는 새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저는 여기가 병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제 오른쪽 다리가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뭐야? 내 오른발 어디 갔어?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는 저에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다리 손상이 심하고 출혈이 많아 절단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절단? 그럼 앞으로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건가? 일과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팔 골절이 전부라 곧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자책감에 사로잡혀 울고 있는 남편을 보고 저는 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분명 남편은 자신을 더 몰아붙일 사람이었거든요. 괜찮아. 내일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집안일도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남편을 격려하며 최대한 담담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몇 번이고 저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병실로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며느라, 집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다니.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반응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도 이번만큼은 정말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며느리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떨까? 휠체어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좋아.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기분은 좋지만 저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침묵하고 있을 때 시부모님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건 보상이야. 다들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고 싶어 해. 휠체어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생활이 분명 힘들 거야. 알겠어. 폐를 끼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게. 동거를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휠체어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사고 전과는 달리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 때문에 집에 없을 때면 시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휠체어 생활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쇼핑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산책을 시켜주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따라다니며 신경 써주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지금은 감사할 따름이지요. 하지만 나중에 저는 이 평온함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3개월 동안 해외에 출장을 가야 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해외지사 책임자가 병에 걸려서 사장인 시아버지가 직접 가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없는 동안 회사도 집도 다 잘 부탁한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훌쩍 해외로 떠났어요. 다정다감한 시아버지를 당분간 못 보는 게 아쉬웠지만 완전히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주고 있던 저는 특별히 아무 걱정도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떠난 다음 날, 저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어라, 세안제가 선반 위에 올려져 있네. 평소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도 잡을 수 있도록 제 세안제는 낮은 곳에 놓아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세면대 제일 위쪽 선반에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 청소할 때 치운 건가? 저는 휠체어를 타고 거실에 있는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어요. 어머님, 세안제가 손이 안 닿아서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나를 이용할 거야? 가끔은 알아서 좀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저도 직접 하고 싶은데 항상 있던 곳에 세안제가 없어서요. 지금까지는 남편 때문에 잘해준 거지.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달이 너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자업자득 아니야? 우리가 돌봐줄 이유가 없잖아.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해하지 마. 나는 처음부터 네가 싫었어. 시집 왔으면 시댁에 도움이 되어야 마땅한데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경쟁사에서 일하다니 너는 배신자야. 그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제가 일하는 데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데요. 시끄러워. 도대체 다들 왜 며느리를 감싸주는 거야? 어쨌든 지금 이 집에는 네 편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소리치고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소파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주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은 한밤중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랑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으니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일방적인 메시지만 왔어요. 마음이 심란해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밤중에도 거실에서 혼자 깨어 있다가 1시쯤 퇴근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야. 쇼핑이나 산책까지 데려다 줬지. 휠체어 타면 무엇이든 남이 해주니까 좋네. 쇼핑 정도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야?
아버지가 감싸주니까 계속 이용하는 거잖아. 당신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설마 남편까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도 기분 안 좋아서 친구 집에서 묵고 올게. 그동안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우쳐.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갔어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연락해도 답장 한 번 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냉장고에 식재료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은 꽤 힘들었고 목욕이나 화장실 등 일상적인 생활도 힘들었어요. 그런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너무 의지한 탓일까? 저는 가능한 한 스스로 하기 위해 생활에 신경을 썼고 집안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와줬었어요. 물론 외출할 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외출하는 것은 집안의 생필품을 사러 가는 정도였고 한 번도 제 맘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남편은 동거하는 걸 보상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바뀌다니.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남편은 원래 동거를 싫어한 것 같진 않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남편의 태도가 급변한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알아보고 싶어도 저 혼자서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나왔어? 아무도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가장 먼저 집에 돌아온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아버님, 3개월 뒤에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랬어야 했는데 부사장이 대신하기로 했어. 일단은 해외 지사 상황을 보기 위해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그런데 두 사람은 어딨어? 오늘 쉬는 날 아니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예정보다 훨씬 일찍 귀국할 예정이라 연락을 했는데 둘 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폰에 전원을 끈 건가? 생각에 잠긴 제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집도 평소보다 지저분하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엉망진창이네. 그 두 사람이 제대로 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설마 무슨 짓 당한 거야? 사실 일주일 전에 남편과 어머님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라며 나갔어요. 지금은 모두 친구 집에 머무는 것 같아요. 일주일. 며느리 혼자 장 볼 수 없었을 텐데 먹을 건 있었어? 괜찮아요. 마침 장 본 지 얼마 안 돼서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었어요. 이놈들을 그냥 지금 당장 잡아와야겠군.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무슨 소리야?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래 절 좋아하지 않았던 어머님이 저를 다시 싫어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고 후 그렇게 우울해했는데 몇 달 사이에 갑자기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들이 충격받긴 했지.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도 맞고. 근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변한 게 이상하긴 하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어머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보다. 예전부터 엄마를 무서워해서 말은 잘 들었지. 한번 알아볼까? 시아버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흥신소였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바로 전화한 거였죠. 집사람 친구 중에 이렇게 오래 머물게 할 친구는 없어.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긴 해. 아들은 회사에 가면 만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함께 알아보지 뭐. 그렇게 저와 시아버지는 조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됐어요. 아버님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났었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조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며느라, 이것 좀 봐. 거기에는 충격적인 것이 들어있었어요. 3일 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어느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시아버지 회사예요. 시아버지가 도우미 한 명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동행 없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 들어서자 현관에서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직원 한 분이 휠체어를 밀어 사장실로 안내해줬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소파에 앉은 시아버지와 마주보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어머, 아직 살아 있었구나. 하지만 안타깝네. 남편도 우리 편인 것 같아. 너 빼고 우린 다 같은 편이야. 아버님이 같은 편이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 모인 줄 알아? 우리 가족 중에 필요 없는 인물이 있다고 해서 다 모인 거야. 그게 바로 너 아니겠어? 저는 집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들, 너 엄마 편 아니야? 입 다물지 못해? 너희들 뭘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 도대체 뭐려? 우리 가족에게 필요 없는 건 너희들이야. 네? 너희들이라니? 설마 나랑 아들을 말하는 건 아니죠? 맞아. 다른 누가 있겠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왜 우리가 필요 없어요? 이유라면 너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들, 내가 떠나기 전에 너한테 말했지. 집도 회사도 너한테 맡긴다고. 근데 넌 둘 다 포기했잖아. 게다가 회사 돈에 손 뗐더라. 그걸 어떻게 확실히 입단속시켰는데 다 알 수 있어. 아버지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엄마한테 들켜서 약점 잡힌 거 아니야? 나한테 비밀로 하는 대신 며느리 괴롭히는데 함께 하자고 했겠지. 저도 집사람한테 그런 짓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닥쳐. 그런 하찮은 이유로 가족을 배신해. 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소중한 가족을 버렸어. 넌 해고야. 쓴 돈은 다 청구할 줄 알아. 잠깐만 여보.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한 거야. 작은 실수? 이런 걸 용서해 주는 게 부모 아니야? 안 그래 여보? 지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야. 회사 돈에 손 뗀 직원을 어떻게 용서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미 다 들통났어. 바람 핀 거 위자료 청구하겠어. 네? 지난 2주 동안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 나랑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남자 맞지? 벌써 1년째 만나고 있다며? 당신은 일만 하느라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썼잖아. 나는 몇 년이나 참았는데 당신은 겨우 1년 한눈 판 것도 용서 못 해줘?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명절에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던 거 너도 알잖아. 게다가 이제 아들한테 자리 물려주고 여기저기 다니며 함께 노후를 보내려고 했었어. 그런데 잠깐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이혼만은. 아니, 이제 안 돼? 볼륨만으로도 끔찍한데 며느리를 경멸했잖아. 몸도 성치 않은데 몇 주 동안이나 혼자 방치하다니.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겠어? 이거 다 꿈이야. 꿈.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서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은 날 용서해 줄 거지? 나는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았어. 게다가 당신은 내가 필요하잖아. 아니, 또다시 날 배신할지도 모르잖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 장애인 전용 기숙사도 있다는데 그냥 나랑 이혼해줘. 제가 말하자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싫어. 제발 용서해 줘.
눈물로 얼굴이 흐트러진 남편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장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애끓는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 후 저와 남편은 무사히 이혼이 성립됐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거부했지만 회사 돈을 횡령하고 저를 방치한 탓에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다리가 불편한 저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내가 돈 줘야 하냐? 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사가 체포되지 않은 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해서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횡령한 돈, 시어머니는 불륜에 대한 위자료가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필요했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은 빚지게 되었고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낡은 아파트에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매일 서로를 탓하며 욕하고 있다네요. 남편과 이혼한 뒤에도 저는 시아버지와 친자식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저를 위한 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